살라의 백호골. 예, 쏜. 예, 백호골이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그 케인 골에 있어서도 기점 패스, 예, 다리 사이로 빼주는 패스였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 기점 패스만이 아닌 그 앞 과정에서 압박부터 시작된 거예요. 손흥민이 압박을 하니까 상대 수비가 패스 미스해가지고 로메로가 그걸 이제 손흥민한테 패스 줘가지고 연결됐던 거였거든요. 네네. 예, 그것만이 아니고 전반전에 토트넘의 모든 슈팅이 다 손흥민 선수를 거쳐서 나왔어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그 움직임 자체를 이 경기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을 보듯이 가져갔어요. BBC에서 프리미어리그 2주의 팀을 선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100골을 또 터뜨리면서 네. 2주의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일단 BBC에서 선정한 베스트 11 말씀드리고 또 오랜만에 또 부버정님 출격하셔가지고 아씨 BBC보단 나지. 네, 부버지 형님께서 선정하신 베스트 11을 또 뽑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스트 11에는요. 손흥민 선수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홀란, 제주스,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누네스, 맥토미닉 그릴리시,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이클 올리세, 아놀드, 커트주마, 아케, 램스데일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약간 이제 부버지 형님이 뽑아주신 베스트 11은 약간 다른가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 이번 라운드가 정말 풍성했던 한 그렇습니다. 라운드였어요. 네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폭행도 있었고. 예, 폭행도 있었고 또 예. 이제 뭐 PGMOL에서 그 미토마 파울 건의 페널티 그 건에 대해서는 오심을 인정을 사과하기도 했고. 예,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의 100골도 있었고요. 맞아요. 또 이제 홀란의 그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단 경기 30골 기록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그 골도 예술이었죠. 손흥민 선수의 100골도 예술이었고 그 완전히 바깥으로 감아서 들어오는 진짜 멋있더라. 감차. 근데 홀란 골도 예술이었거든요. 홀란 골 진짜 멋있었어요. 그냥 뒤로 이렇게 뒷걸음하면서 막 진짜 가위차기로 그냥. 예. 그리고 또 이제 케빈 더브레이너도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단 경기 100호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었고, 예, 그 외에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래서 베스트 11에다가 백업까지 다 뽑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가 보여질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럼 일단 뭐 베스트 11부터 예 보도록 하죠. 그러고 나서 예 그 백업들 있는 것도 그냥 딱 띄워만 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일단 부버지 형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또 지난주죠. 너무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과연 부버지 형님이 선정한 베스트 11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골키퍼는 아스날의 램스데일. BBC랑 또 이견이 없네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예. 그 팀을 구해냈어. 사실 그걸 램스데일이 아니었으면은 이 경기 아스날이 진 경기였어요. 맞아요. 예, 그건 특히 막판에 완전히 파상 공세에 시달렸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손끝 선방들을 계속 펼쳐 보이면서 사실상 거의 4골 정도, 그가 선방은 4회였는데 그 4개가 다 결정적인 선방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살라의 페널티킥 실축도 있었고, 그건 뭐 본인이 막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램스데일이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그 전에도 그 살라의 슈팅을 굉장히 이렇게 손끝으로 쳐낸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거든요. 키커 입장에서는 상대 골키퍼가 잘하는 경기에서는 좀 의식이 돼가지고 그래서 긴장해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살라가 골문으로 보내진 못했습니다만 램스데일의 선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다 보니까 좀 골대로 향하지 못했다. 네. 참고로 이 경기에서 그 리버풀의 기대 득점이 4골이 넘었어요. 네네. 4골 이상 넣을 경기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슈팅, 그 유효 슈팅의 그 기대 득점도 있거든요. 그 유효 슈팅의 기대 득점도 3.95골이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막아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4골 나올 경기였는데 2골로 이제 막아내면서 아스널이 귀중한 승점 1점은 벌게 됐습니다. 아니다. 근데 아스널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때 후반전 있잖아요. 전반하고 후반에 아스널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일단 전반전에는 2골 넣고 나와서는 약간 조금 기여를 내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2골 넣었으니까 우리 쪽으로 왔다. 그러면서 조금 템포를 늦추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전은 전체적으로 그 아스날이 잘했었거든요. 근데 후반 와서 이제 그 리버풀이 전술 변화도 조금 주요를 했었고요. 일단 뭐 그러니까 아놀드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활용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조금 갖고 올 수 있었다. 왜냐면
사실 전반전에는 아놀드가 계속 털려서 그리고 판다이크의 2골 다 실점이 맞아요. 판다이크의 실수에서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아놀드를 전술적으로 활용한 부분들도 있고 또 교체 카드들이 다 적중을 했죠. 피르미누가 골도 넣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네. 또 이제 티아고가 나오니까 확실히 맞아. 최근 리버풀의 최대 문제는 중원 장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티아고가 나오니까 그 부분도 해소가 어느 정도 됐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가져온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판다이크가 전반전에는 부진했는데 후반 와가지고 헤더로 다 끊어내더라고요. 예, 네. 좋은 모습 보여줬고 아놀드도 전반 내내 털렸을 때 그때 이제 한번 그 33분경인가 핸더슨이 가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2분 뒤에 자카랑 충돌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각성했어요. 약간 좀 맞아, 막 뭐라 하는 장면도 화면에 막 나오고. 안 그래도 그 캐러거하고 네빌하고 둘 다 이게 그가 스카이 스포츠에서 그 이 경기를 중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캐러거하고 네빌하고 둘 다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카의 그 행동이 리버풀을 깨웠다라고. 그것 때문에 원래 안필드가 굉장히 조용했대요. 저희야 뭐 현장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 화면에 잡히는 것만 보는데 근데 그 이제 캐러거하고 네빌은 현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 아놀드하고 자카하고 붙는 순간 안필드 관중들이 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또 기점이 됐구나. 예, 그러면서 흐름이 넘어왔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약간 좀 주관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조금 그래도 평가를 하자면은 리버풀의 그런 전술 변화가 주요했다. 반면에 아스널은 교체 카드들이 좀 실패했죠. 특히 이제 키비오를 넣으면서 5백으로 전환을 했는데 도리어 그때부터 더 밀리면서 오히려 경기 질 뻔했어요. 예. 그랬었죠. 예. 네, 일단 무승부 하는데 램스데일 선방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리버풀이 아스날이 안필드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승리한 게 12년 전이에요. 네. 그 정도로 안필드 원정에서 유난히 약하니까 선수들도 실점하는 순간, 그러니까 2대1이 된 순간 약간 위축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예, 좋습니다. 여기서 맨날 못 이겼으니까. 네. 특히 지금 아스날 선수들 중에 안필드 원정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댓글로도 골키퍼만 지금 5분째라고. 예. 자, 다음으로 갈까요? 게히, 크리스탈 팰리스의 게히. 예. 뭐 게이가 이 경기에서 골도 넣었고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들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경기에서 팰리스가 대승을 거뒀거든요. 네네. 예, 거기에 있어서의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게이는 뭐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프리미어리그랜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뭐 승선도 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첼시가 개입한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 아쉽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죠. 네. 예. 요즘 또 잘하고 있는 게이고요. 예. 게이고요. 자, 다음이요. 주마. 이건 똑같네요. 예. 예, 웨스트햄의 주마. 주마가 이 경기에서 워낙 이 경기 자체가 웨스트햄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거의 조금 수비적인 플레이. 지금 왜냐면 웨스트햄도 잔류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려서면서 플레이를 했는데 오그본나가 그래서 이 경기에서 무려 그 클리어링을 12회를 했어요. 그래서 패스보다 클리어링을 더 많이 기록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마 같은 경우는 뭐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또 이제 뭐 후방에서 볼 끌고 가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네, 커트 주마 꼽으신 거는 이제 BBC와 이견이 없었고요. 다음으로 가보죠. 맨유의 완비사카를 꼽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완비사카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활약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리어 달롯보다 더 낫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왜 센터백으로 뽑았냐고 하면요. 백스리로 뽑았기 때문에. 근데 완비사카는 수비력도 좋으니까 그건 백스리에 스토퍼도 설 수 있는 선수니까 원래 이런 거 뽑을 때는 포지션 크게 뭐 신경 안 쓰고 뽑는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완비사카가 당연히 뭐 장기인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이제 드리블 능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 경기에서 드리블 4회 시도했는데 3회를 성공시켰어요. 성공률도 높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완비사카 약간 이적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달롯하고 재계약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맨유가 그 레버쿠젠에서 굉장히 핫한 선수인 프림퐁 영입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프림퐁이 오게 되면 그럼 둘 중 한 명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롯하고 재계약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달롯 재계약은 완비사카가 나가는 거 아니냐는 방출되는 거 아니냐, 이적되는 거 아니냐 보는 건 거죠. 그렇게 흐름이 이어지는 건데 이번 시즌 최근에 특히
월드컵 이후의 폼만 놓고 보면은 달롯보다 완비사카가 더 좋은 건 맞아요. 다만 근데 이제 달롯이 조금 더 쓰임새는 있죠. 왜냐면은 달롯은 오른쪽 풀백도 서지만 왼쪽 풀백도 설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백업을 쓰는 거라면은 조금 멀티 포지션 되는 선수가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맨유의 완비사카까지 꼽아주셨고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맨유의 맥토미니를 꼽으셨네요. 예. 예. 뭐 맥토미니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죠. 예, 산초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그것도 보기 드문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었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는 수비적으로도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 같은 것들도 이전보다는 많이 나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그 맨유가 지금이 가장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카세미로가 4경기 징계를 그렇죠. 받았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흔들렸죠, 맨유가. 예, 그리고 이번 경기가 그 카세미로가 징계로 빠지는 마지막 경기였어요. 그리고 원래는 맨유가 브렌트포드전하고 에버튼전 연달아서 승리하기 이전까지는 카세미루가 나오지 않을 때 성적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세미루의 공백이 큰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최근 2경기에서 A매치 갔다 오고 나서 각성했어요. A매치에서 2경기 연속골 넣었잖아요. 난 사실 좀 별로거든, 나는 맥토미니가. 예. 너무 막 진짜 쓸데없이 반칙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투박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하죠. 예.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맥토미니입니다. 이것도 뭐 맥토미니도 BBC에서 꼽았던 선수고요. 예. 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 김덕배. 예. 데브라이너입니다. 뭐 괴물이죠. 백돔. 예. 예. 그것도 물론 뭐 이번 시즌 들어서는 덕배가 예전보다도 왼쪽으로 많이 빠져서 플레이들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원래 그 덕배 하면은 오른쪽으로 빠져서 크로스 올려서 그렇죠. 예. 도움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왼쪽으로 빠져가지고 크로스 올려가지고 혼란의 헤딩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최단 경기 100도움을 기록을 했죠. 네. 뭐 덕배는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그럼요. 너무 많이 뽑았어요. 덕배는 베스트 11에. 아니 원래 이제 그 데브라이너가 이제 100돔 올리기 전에 갖고 있는 기록이 이제 세스크 파브레가스. 예, 그렇죠. 경기 수를 엄청 단축했더라고요. 그렇죠. 100돔에. 예, 엄청나게 많이 단축을 시켰죠. 뭐 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고요. 예, 자, 제가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바빠가지고 기록들을 세밀하게까지는 그런 거 아니 괜찮아요. 예, 원래면은 몇 경기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난 지금이 더 좋은데. 아니요. 형 맨날 바빴으면 좋겠는데.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울버햄튼의 마테우스 누네스입니다. 예. 예. 뭐 첼시전 승리의 1등 공신이죠. 그럼요. 예, 거기다가 그 누네스가 이 경기에서 사실 그러니까 나오기는 오른쪽 윙으로 나왔어요. 예, 오른쪽 윙으로 4-4-2 포메이션에 오른쪽 윙으로 나와가지고 플레이를 했는데 정말 그 골은 예술이었죠. 그러니까 진짜 멋있게 넣었더라고. 예, 저는 처음에 마테우스 누네스가 골 넣었을 때, 이 경기가 이번 라운드 최고의 골로 뽑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각도 없는 곳에서 논스톱을 때린 게 그대로 진짜 꽂혔거든요. 진짜 유독 이쁜 골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그랬는데 손흥민 선수 골을 보는 순간 손흥민의 골이 이주의 골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혼란의 골을 보는 순간 홀란드도 미쳤지 진짜. 이거 모르겠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뭐 이번에 첼시를 1대0으로 격침을 시켰는데 네. 1등 공신이죠 당연히. 그렇죠. 예. 마테우스 누네스였고요. 심지어 뭐 전반전은 울버햄튼이 경기 내용에서도 첼시를 압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첼시 팬들이 포터 시절이 그립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됐었죠. 예. 왜냐면은 포터 때는 결과는 안 나오지만은 경기 내용은 가져갔었다. 예. 뭐 아니 이게 또 여담입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그 쿨리발리 이렇게 피지컬로 너무 진짜 센가 봐. 뭐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가 선발 출전할 때랑 황희찬 선수가 출전할 때랑 아닐 때랑 성적 차가 좀 커요. 네. 거기다 특히 로페테기 감독 부임하고 나서 2배 차이가 나요. 로페테기 감독이 또 엄청 좋아하잖아요 황희찬 선수를. 그러니까 약간 조금 황희찬 선수가 뭐랄까 승리의 부적 같은 느낌이 조금 날 정도로 로페테기한테는 그렇죠. 행운의 부적 같은 느낌? 맞아. 승리의 부적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울버햄튼이 승리가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니까 행운의 부적 같은 느낌? 일단 울버햄튼도 지금 첼시를 어찌됐건 마테우스 누네스의 골로 잡으면서 그래도 강등 싸움을 해가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고요. 안 그래도 뭐 그 로페테기 감독 경질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최근에 그 바로 이제 잔류 마지노선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하지만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
잭 그릴리시. 예. 예. 그릴리시 베스트 11으로 뽑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긴 한데요. 예. 근데 BBC도 일단 꼽긴 했습니다. 예, 월드컵 이후에 각성했어요. 아니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어? 예, 자신감이 확실하게 올라왔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있어요. 사실 글리시는 그 3-2-4-1 포메이션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월드컵 이후에. 그게 이제 칸셀루가 떠나게 된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잖아요. 그 포메이션의 수혜자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측면으로 벌리는 플레이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사실상 측면 공격을 글리시하고 마레즈 둘한테 1임을 시키거든요. 그러면서 둘 다 살아났어요. 예,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글리시가 1골 1도움을 올리면서 예, 그렇습니다. 좋은 활약을 펼쳤죠. 또 예. 이전 경기에서 MM 또 받기도 했고 네. 요즘 그릴리시가 많이 살아났는데 우리 상호 형님은 그릴리시 요즘 술 끄는 것 같다 그러던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엄청나게 이제 각성을 했으니까. 예, 안 네. 그래도 글리시 지난 시즌에도 좀 술 문제가 술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 항상 있었으니까 예. 커리어 내내 예, 원래는 그 술 때문에 죽을 뻔했었잖아요. 글리시가. 예, 네.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그래서 이제 빌라에서 에이스로 급부상하게 된 거였는데 코로나 격리 기간에 그때부터 다시 예. 그때 코로나 격리 기간에 술 마시고 뻗어가지고 그게 사진 찍히고 이랬던 맞아요. 거거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예, 괜찮아진 네.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1,600억 값어치를 좀 슬슬 하기 시작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모습이면은 그러니까 월드컵 이후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예, 몸값을 하고 있다고 네.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전까지 1년 6개월을 조금 그렇지. 망쳤으니까 네. 예, 좀 더 계속 이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줘야죠, 이제.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크리스탈 팰리스의 올리세입니다. 네. 예. 뭐안 뽑을 수가 없죠. 네, 네. 3도움입니다. 도움 헤트트릭. 그렇죠. 예. 이거면 말 다 했죠. 예. 예. 아, 그냥 끝? 예, 이거면 말 다 했죠. 아니, 3도움 했으니까 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아니 도움 헤트트릭인데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자, 넘어가죠. 예. 예. 자, 그리고 역시 또 이견이 없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혼란. 예. 예. 혼란이 이 경기에서 패스한 숫자랑 골 숫자가 똑같아요. 패스 성공한 숫자가. 네네네. 예. 근데 뭐 골들이 다 괴물이었죠. 딱 혼란스러웠죠. 아, 진짜 이거 지금 요 나오잖아요, 사진. 이 골은 진짜 환상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혼란의 헤딩골도 거의 수비를 위에서 찍어 누르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수비가 밀려났죠. 네. 혼란의 피지컬에. 예. 거기다가 뭐 혼란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는 거의 박스 안에서 플레이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평소에는 혼란도 맨시티 와서 내려와서 플레이도 하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 그래서 이 경기 그 평균 위치 보면은 골키퍼랑 붙어 있어요. 혼란이. 네. 근데 그러면서 예, 두 골 폭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정말 저 댓글로도 괴리감이 느껴지는 공격수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은요. 예. 백호골! 예. 손! 예, 백호골이기도 하고 또 네. 이제 그 케인 골에 있어서도 기점 패스, 예, 다리 사이로 빼주는 패스를 네네. 줬고, 근데 그게 단순히 그 기점 패스만이 아닌 그 과정에서 압박부터 시작된 거예요. 손흥민이 압박을 하니까 상대 수비가 패스 미스해가지고 로메로가 그걸 이제 손흥민한테 패스 줘가지고 연결됐던 거였거든요. 네네. 예, 그것만이 아니고 전반전에 토트넘의 모든 슈팅이 다 손흥민 선수를 거쳐서 나왔어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조금 그 움직임 자체를 이 경기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을 보듯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네. 케인이 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했고, 패스 주기도만. 예,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도리어 톱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들을 그렇습니다.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손흥민 선수가 살아나더라. 아니 그 인터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나 진짜 이 브라이튼전처럼만 좀 위치에서 뛰면 골 더 넣을 수 있다. 요런 발언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근데 예, 엄밀히 따지면은 그 위치에서처럼 뛰면이 아니고요. 그게 그 인터뷰 영상 보면은 다 나오는데요. 네네. 예, 골 장면 얘기하면서 리플레이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면서 골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브라이턴전 딱 골하면서 여기서 골을 되게 많이 넣는다. 이 지점. 그 여기서의 포지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할 그 포지션이 아니고요. 딱 진짜 영어 그대로의 위치. 골 넣는 그 위치. 예, 흥민존. 네네. 손흥민존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은 많이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거기서 슈팅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상대 팀도 내가 여기서 잘 때리는 거 아니까 네. 방해를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이제 팀 전술이 크로스 위주로 가다 그렇지. 보면은 예. 그러면은 내가
상대 윙백하고 1대1 상황을 하지 못하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크로스가 올라가면은 그거 헤딩으로 받아 먹으러 그렇죠, 그렇죠. 가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문제는 손흥민 선수는 헤딩에는 약점이 있다. 그렇습니다. 헤딩 성공률이 20%대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크로스 일변도로 가니까 손흥민 선수 역할이 골 넣는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베스트 11인가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백업들까지 이제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와킨스 같은 경우는 요새 미쳐 날뛰고 있죠. 네. 예, 와킨스가 그 빌라가 지금 6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중심에 와킨스가 있거든요. 예, 와킨스가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최근 제가 알기로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9골 1도움을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딱 한 경기 제외하고 전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예, 이 경기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에 있어서의 뭐 예, 좋은 역할을 했고 네. 그리고 케인은 뭐 케인이었죠. 예. 정말 예. 결국 케인이었습니다. 예, 결국 그가 토트넘에서 후방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선수는 케인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토트넘은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예, 케인이 내려와서 풀어줘야지 그나마 이제 공격들이 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데다가 네. 또 골까지 넣었으니까 결승골까지 넣었으니까 예, 혼란만 아니었으면 케인이 뽑혔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오른쪽 윙 제이콥 램지도 뭐 이 경기에서 골 넣고 그리고 이 선수가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는 중앙 미드필더인데 오른쪽 윙으로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좋은 모습들 물론 뭐 그러니까 그 에메리 감독의 4-4-2 포메이션은 사실상 4-2-2-2 포메이션이긴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르티넬리는 뭐 1골 1도움을 다 잘했어 마르티넬리. 네,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후반 와서 너무 밀려서 그래서 베스트 11에서 뺀 거지. 네네. 전반전만 놓고 보면은 뭐 베스트 잘하긴 11을 잘하더라고요. 넘어서 뭐 최우수 선수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법도 할 정도로 좋았죠.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빌링 같은 경우도 뭐 이 경기에서 그가 본머스한테 귀중한 승리를 선사하면서 골을 넣으면서 그래서 뽑게 됐고요. 또 네. 이제 에제 같은 경우도 공격 포인트 올리고 그리고 패스 굉장히 잘 찔러주고 드리블 돌파도 잘해주고 그러면서 미드필더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뽑은 거고요. 부페는 예, 후방 풀매로 변신하면서 네. 최근에 그러니까 맨유가 연패당했을 때 결국 이거 해결한 게 브렌트포드전에 부페를 후방 풀매로 변신시킨 건데 그래서 네. 에릭센 역할을 맡긴 건데 그게 이제 대박을 치면서 그 역할도 잘해주더라고. 그러니까요. 네. 브렌트포드전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도 부페가 패스라던가 뭐 거의 모든 수치들에서 찬스 메이킹도 6회를 기록했어요. 부페가. 예,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메팜 같은 경우는 뭐 본머스가 1대0 승리 거두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메가이어는 최근에 수비만 하면은 그래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가이어? 아니, 그래서 테나우 감독이 직접 칭찬까지 했어요. 메가이어? 예. 아니, 예, 잘한 경기는 칭찬해요. 예, 그럼요. 예. 평소에 못하더라도 잘한 경기는 칭찬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메가이어. 그리고 오그본나는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죠. 예, 클리어링 12에 기록을 했다라고 했고, 또 이제 포프 골키퍼 같은 경우도 뭐 페널티킥을 선방을 했으니까, 예, 거기다가 좋은 선방들을 많이 펼쳐 보이면서 사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는 브렌트포드가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뉴캐슬이 고전한 경기였는데도 2대1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포프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역전이 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실점을 했음에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또 부보정님이 꼽은 2주의 팀 베스트 11 살펴봤습니다. 혹시 베스트 11 꼽은 것 중에 진짜 MOM 한 명만 선정할 수가 있어요? MOM이요? 진짜 어렵지. 예. 송 가야지. 예. 그러려고요.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은 분들이 빨리 끝났다고. 예.